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도시로 개발되는 땅, 도시로 개발되지 않는 땅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조금 표현 방식을 다르게 했어요. 표현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까 싶어서 도시로 개발되는 땅, 도시로 개발되지 않는 땅을 한번 쉽게 구분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냐면요. 도시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그 지도, 인터넷상의 지도로 해서 용도를 보는 지도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 땅을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노란색은 주거지, 핑크색은 상업지, 공업지는 파란색, 녹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갈색, 등등등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게 어려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제가 어떻게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많은 상담들을 하는데요. 참 많이 물어봐요. 이제 도시가 될 수 없는 지역을 사놓고 이 도시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말하는 핵심 도로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핵심 도로를 다른 데를 보고 고객님들이 제 얘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역시나 도로도 그렇지만 지역도 제가 생각하는 신도시 개발 지역을 보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고객님은 다른 곳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깜짝 놀라고 그러면 또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언제 봤다고 절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저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믿을 바엔 서류를 믿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류도 못 믿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믿는 분이 없는 거죠. 본인도 못 믿지만 사회도 못 믿고 그 어떤 것도 못 믿는 거죠. 그게 몰라서 못 믿을 수 있고요. 알아서 못 믿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선택해야 하고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말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객님이 아주 진중하게 물어보시는데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요. 너무 오늘 좀 바빠서 그래서 그래 어차피 10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낫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원을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시간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도시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냐 안 될 수 있냐, 여러분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목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뭘로 쓰고 있냐라고 표시를 해요. 땅은 두 가지로 표시를 해요. 현재의 가치, 미래의 가치. 현재는 지목이라는 걸로 해서 세금을 내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뭘로 쓰고 있냐라는 것을 지목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목이 논으로 쓰고 있냐, 밭으로 쓰고 있냐, 대지로 있냐, 여러 가지 등등등 이거를 아무튼 모든 땅은 두 가지로 표시를 해요. 28개의 지목 중에 하나가 선택이 어떤 땅이든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가치를 표시하는 용도예요. 그래, 이 땅을 지금 현재 뭘로 쓰고 있는데, 전으로 쓰고 있는데 얘예요. 전으로 쓰고 있는데 얘는 개발이 되면 도시지역이 주거지가 되는 땅이야, 상업지가 되는 땅이야, 공업지가 되는 땅이야, 아파트 부지가 될 수 있는, 아파트로 개발하는 땅이야. 이렇게 용도별로 싹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나라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도시지역은 또 세분화되면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고, 또 크게 2가지로 나눌 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나눌 때, 비도시지역은 이제 관리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랑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랑, 이게 3가지,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3가지로 비도시지역은 또 나눠져 있어요. 근데 왜 도시하고 비도시 땅을 왜 구분했냐는 거죠. 왜 분류? 도시 땅은요, 개발을 하려고 하는 땅을 도시지역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 위치의 땅이 이동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는 도시지역을 정해놓고 도시를, 여기를 개발하겠다라는 용도로 도시지역을 표시를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믿는 것 같아요. 도시로 개발하려고, 도시를 지금 현재 도시기도 하고 도시화가 시키려고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도시지역에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지금 뭐가 있냐? 교통 인프라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신도시가 생기려고 하면 그 현재의 인프라가, 도시 지역에는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데, 더 신도시가 되려고 하면 더 핵심 요충 도로를 더 추가로 만들면서 개발하면서 도시 역할을 하는데 원활하게,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재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신도시로 유입이 될 수 있고 진입하기가 편하게, 다 그렇게 교통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도시지역의 땅을 사야 하는 것은 교통이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땅값하고 집값을 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몰리면 몰릴수록 더 집가와 집값은 상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원리. 근데 조금 와닿지가 않으시고 이 또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사례를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름도 참 쉬워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원에 가서 확인을 하면 돼요. 그 사이트. 토지 이용만 써도 포털 사이트에 떠요.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사이트에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원 행위 제한 정보, 규제 안내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땅, 이게 그 도나 구, 시군 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지번을 여기 딱 넣으시고 열람을 딱 누르게 되시면 이 땅이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라고 나와요.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표시가 되고, 도시지역이 안 써있는 땅은 비도시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지역은 표시가 됩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그 위에 지번들은 제가 간단한 공간이 적으니까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 밑에 이렇게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에 따른 지역과 지구 등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법률로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용도는 일종이다. 그러니까 4층까지 건물 짓는데 주거와 상가를 같이 줄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여기 건축 용지는 소로 3로에 붙어 있다. 접해 있다. 뭐 이런 거, 중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현장, 보통 대부분이 임장하고 현장 많이 가시는 분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혐오시설이 있을까봐 가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뭐 냄새나는 축산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을까봐 가는데요. 도시지역은 여러분들 법으로 그런 게 아예 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이 기본적으로 가축사유 제한구역이라는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이게 또 핵심 조항에서 이거 다 클릭해서 다 보시면 또 상세적으로도 볼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아시면 그냥 하나하나 다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처음 보신 분도 다 읽어서 이해갈 수 있게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자세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가는데 이제 그게 도시지역이 써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여기는 개발을 하는 도시로 개발하는 땅이구나. 내가 사는 시점에 허허벌판이에요. 신도시 살 때. 그런데 이게 진짜 도시가 되겠어? 너무 심란한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근데 토지 이용계획에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도시가 개발이 됐거나 앞으로 도시화를 시키는 도시지역을 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이다라고 정확히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다른 지역들도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려가는 지번을 딱 넣어보시면 여기는 딸랑 계획관리지역이라고만 써있네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외곽지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도시지역인데 녹지네요. 도시지역에 자연 녹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지이지만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녹지든 계획관리를 살려가는데 앞에 도시지역이 안 써있다. 토지이용계획은 확인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만 되면 와이파이 되거나 데이터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확인하는 거. 이거 뭐 물어보고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고 해도 뭐 어디든지 바로 사무실에서 이거 한 번만 보자고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도시지역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도시지역이 될 거예요. 신도시가 될 거예요. 도시로 개발될 거예요. 여기는 건물 짓는 땅이에요. 이런 많은 말들을 못 믿겠다 하실 때 이걸로 확인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도시지역 아주 단순하게 1차원에서 이걸로 여기에 도시지역이 나온 건 다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없는 땅은 다 도시 외곽지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 정도 이해를 하시고 도시지역인데 이게 구도시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도시가 개발될 예정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안 헷갈릴 건데요. 좀 불편하게도 여기 지역은 그냥 도시지역이라는 거 용도로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지역은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뭘 구분을 해야 하냐? 이게 개발이 된 현재 도시야? 아니면 앞으로 개발이 될 신도시 개발지역이야? 이걸 분류를 해놔야 돼요. 그러겠죠. 이제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것도 아주 쉽게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지도로 보셔서 제가 제 지번을 쳐서 지도를 봤을 때 그 위치가요. 건물이 빽빽하고 상업지나 뭐 동사무소, 면사무소, 건물이 일단 빽빽해요. 1층이든 뭐 폐가가 많든요. 아무튼 빽빽하게 있고 도로도 아스팔트 깔려갖고 조금 이렇게 뭔가 옛날엔 살았던지 지금은 없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을 도시가 아무리 이제 시골이어서 인구가 없더라도 거기는 도시로 이미 개발을 한 지역이에요.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벌판이라고. 물론 지역마다 좀 틀려요. 이건 일반적인 사례를 하는데 현재 도시와 신도시가 되는 지역에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 드린 게 참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 지역마다 위치마다 지역마다 틀려요. 땅 분포도도 틀리지. 근데 저는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다는 아니다. 예외라는 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유념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할 때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세히 얘기를 좀 드려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이제 알았어요. 이걸 알았고, 그래요. 지도를 보니까 벌판의 도시지역을 이제 또 알게도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 입지가 중요한 거죠.
도시 지역 중에서도 내가 시내권을 사고 싶어요. 시내 외곽권.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서도 시내 중심 시내권이 있고 살짝 도시 지역인데 시내권을 벗어난 곳이 있잖아요. 도시 외곽지 사이에. 그렇죠? 내가 어차피 땅을 살 거고 어차피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임대도 하고 내 집도 한다고 하면 중심권에 갖고 계셔야 시내 우리가 흔히 중심권이랑 도시권이야. 번화가 도시 번화가 쪽에 사고 싶으냐 번화가가 아니고 그냥 도시 지역에 살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난 무조건 번화가로 중심권으로 가야 할 거야 시내권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지 분석을 또 해야 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면 투자 시기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거를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보는 게 입지 보는 게 가장 어렵겠죠.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쉽지도 않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토지 투자 처음이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2020년도에 토지 보상으로 45조가 풀린다고 하니까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뭐 주택도 그렇고 뭐 하나 부동산 쪽에 투자할 데가 없는데 토지 쪽에 국가가 45조를 푼다고 하니까 토지라는 것은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을 해야 하는지부터 어떤 땅을 사야 할지부터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투자할 땅은 따로 있어. 돈 되는 땅 따로 있어. 꼭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투자와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분은 한적하고 이쁜 땅이라고 하면 돈 버는 땅은 이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도시 중심권으로 가서 빌딩만 있기 때문에 벌판에 길 있는 거 외에는 아주 심란할 때가 많아요. 개발지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이 정말 진짜 현장 전문가들은 아니 현장이란다. 이게 그 개발지역 도시지역 그 건축용지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은요 현장 별로 안 가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법률로 혐오시설이나 제한시설들이 다 이미 그냥 도시지역 땅은요 다 규제가 돼 있어요. 이미 법률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도시지역에 무슨 가축을 키울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뭐 묘지나 뭐 쓰레기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음식 뭐 처리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이 그건 다 도시 외곽지 땅으로 가기 때문에요. 법률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참 답답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이 도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든 크든 도시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이죠. 주거지에 무덤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도시에? 그런데 그곳이 도시하게 되기 전에는 항상 다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분묘 이전 사업까지 다 이전을 하고 도시를 만든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인데 아직 묘지가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고 이전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또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본인만 소인인데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래서 드물게 안 돼 있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토지를 사서 앞으로 여기에 무엇이 지어지고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현재 모습을 보니까 낙심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미래 신도시가 될 곳에 투자하는데 그거는 아는데 내 눈에 보이는 현재 심란한 모습 아무것도 없고 풀 막 나 있고 도로만 뽀듯이 있고 이런 땅들 보니까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재의 모습을 보면 심란하지만요. 그 도로가 이 도로축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고 이 도로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면 가슴이 떨리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알아야만이 그 깨닫는 행동이 나오지. 듣고 이해한다고 행동이 나오진 않아요. 그분은 진짜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미묘한 차이지만 어렵지만 그 차이에 그 안목과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기획을 온 거지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겸손하셔서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반영해서 투자를,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산이 요만큼 있으면 이걸 꼭쭉 날라서 여러분들이 꼭 사고 싶은 땅, 내 맘에 쏙 드는 땅 사시고요. 마음에는 안 들지 몰라들어도 도로에 붙어있고 서류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땅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저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물건 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얼마나 많은 것들 중에 최고의 입지를 추천을 저는 분석을 해서 해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인분들이 중개사분들이 받아봤다 물량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고, 그걸 이해하는 분은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 왜냐면 모든 개개인들이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인 그 마지막 그 기회에 그 인생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염려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가 도시지역 땅들도 지금 새만금에 부안 쪽에 없어요. 정말 입지 좋은데 1조 도시지역 땅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드물게 조금 있는데 제가 입지가 떨어져서 안 추천해 주는 거고요. 그 가격에 그 입지가 그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아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건축 허가상 도로가 합법적이 못해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정, 뭐 어떤 것들은 뭐 이게 법적으로 뭐 지상권이랑 근저당 같은 거 이게 대출이 껴있거나 이런 부분에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투자는 안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가 안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소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밍에 맞아서 그 희소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지. 그 외의 것들을 말고는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단독 필지에 개인 등기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정말 좋은지 아는데 내 돈으로 못 사면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심권에서 입지가 멀면 멀수록 투자 기간이 길고 짧은 기간에 저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금 내가 생각했던 도시 외곽지 땅보다는 다시 도시 중심권이 땅값이 비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도시 외곽지 용적률이 낮아요. 용적률이 낮단 말이에요. 20%, 40%, 6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시 중심권으로 갈수록 200%, 250%, 400%, 103, 1300%, 150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땅이 똑같아요, 가격이? 이거는 아니죠. 지금 현재 개발 전에는 똑같이 전으로 있을 망정, 똑같은 논으로 있을 망정, 똑같이 뭐 대지로 있을 망정, 도시 외곽지 땅하고요, 도시 중심권 땅은 틀려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도시 외곽지나 인프라를 끌어와는 돈이 또 들어요. 싸게 산다 해도. 건물 질 때요. 전기, 배수, 땅 밑에 그 정화조부터 이런 거 끌어오는 돈이 더 들어가요. 땅값보다. 근데 도시지역을 왜 안전하냐? 도시지역은 기반시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끌어오는 돈이 더 비싸다니까요. 도시 외곽지 땅 잘못 사면요. 근데 그걸 꼭 체험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조금만 겸손하게 이렇게 떡 나눠서 해보시라는 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경험을 또 내가 직접 고객님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중요한 기회가 없죠. 그걸 한번 경험하게 되시면 투자의 관점, 토지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한다라는 건요,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전문가고, 그 없는 게 이제 아마추어죠.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 얘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많이 몰라요. 근데 정말 귀한 땅들은요, 정말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왔다라는 게 기회인데, 그걸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그 입지, 제가 그랬잖아요. 강남의 핵심 지역에 그 땅 갖고 예를 들어서 마포 같은데, 삼성동 막 이런데
핵심 지역의 오거리 사거리 코너에 막 빌딩 숲으로 쫙 들어가는 곳에 거기에 내가 아무리 적으면 어때요? 개인 등기를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그 강남 땅에서도 앞땅, 뒷땅, 옆땅, 좌우땅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입지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걸 못하는 거죠. 도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로 붙어 있고 단독 필지로 개인 등기 나면요. 여러분 핵심 지역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는 저절로 잡을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그래서 좀 저는 안전한 투자, 확실한 투자 하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오늘도 이 시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도 저는 이 현장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오지도 않으시고 전자계약서를 진행하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나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떤 여성분이 집원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고객님. 물건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건들은 집원을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공인중개사 사이트에도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물건. 하지만 개발 호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입지의 땅은요, 여러분 집원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개발 호재를 노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보가 돈인데 여러분들은요, 그 정보를 전문가들이 그 정보를 알고 모르고 때문에 여러분과 다른 수익을 내는 건데 그 정보 가치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좀 이렇게 이게 좀 예의가 아닌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당혹스러워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건 알죠.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러면 좀 나쁘죠. 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제 영상을 제가 한두 개 보지 마시라니까 좀 이렇게 쭉 보세요, 연결해서. 그러게 되면 제가 안다고 했잖아요. 전체 자산시장의 전체, 부동산의 전체, 땅의 전체, 그리고 개발지 토지 투자의 전체, 새만금의 전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숲을. 그래서 한번 좀 쭉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걸로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행정적으로 그 땅의 개발 호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도 그 정보를 안 하고도 저는 팔아요. 얘기 안 해드려요. 계약하신 분한테만 얘기해드려요. 땅 사신 분한테만. 저 정보를 노출하게 되면요, 땅값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그 정보가 돈이라는 거, 정보화 시대는 정보가 돈인 건데 그거를 진짜 얄팍하게 막 그러시고 그게 얄팍하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저의 노고와 저의 정보와 제가 갖고 있는 지적 자산과 경험의 이 노하우를 존중하지 않는 분에게는 또 굳이 꼭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관점과 마인드와 어떤 그런 갖추신 분이 있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제가 안 도와줘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인 사고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공의 가장 큰 요소가 누구나 다 물어보세요. 책 다 읽어보세요. 겸손이 빠져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부자의 조건 중에. 근데 거기에 이제 아는 만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험을 할수록. 그래서 그런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지. 땅도 없는데요. 솔직히 제가 드리는 땅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보여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금 새만금에서 진짜 땅에 따라서 0.01%에서 0.02%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모른다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개발이 됐을 때 여러분이 팔 때 3년 5년 때에는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아 이렇구나. 그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 땅, 마음에 들어 산 땅,
싸다고 좋다고 넓다고 땅하고 제가 말했죠. 입지라고요. 강남에 똘똘한 땅 하나를 산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인생을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기회를 주지만요. 흔하디 흔한 땅, 싸기 싸고 넓은 땅, 도로 붙으면 그냥 이쁜 땅.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입지 투자하셔야 한다, 가치 투자하셔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것이 이제 안 들리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도요 능력이세요. 정말로. 제가 보니까 있는 말하는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믿고 서류를 확인하는 그것 또한 복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깊이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자존감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이뤄내는.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서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되면 안 되는 건 없어라는 마인드를 다 갖고 있어. 저 역시 그랬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기 때문에 내가 될 때까지 해서 안 되는 건 없다라는, 될 때까지 안 했을 뿐인,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죄송해요. 말이 막 버벅거리는데 좀 불편하셨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멘트도 참 좋아요. 기회를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되게 많은 사람이 나의 형편과 나의 자금에 땅을 맞추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바꿀 수 있는 땅이 나왔을 때 내 환경과 나의 조건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왜? 땅은 그 자리, 그 위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자리 주변에 같은 동에 몇 개가 있어요.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많지만 땅은요, 그 자리, 그 위치, 그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나오면 그 땅에 나의 조건을 내가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평상시에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안목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거고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얘기 드리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한 약속을 본인이 지키면서 본인을 신뢰하면서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나쁜 의도로 내가 내 양심을 지켜 살면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일수록 의심과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새만금의 실시간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도시 지역 잘 구분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해도 도시 지역 땅을 살 수 없는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입지 좋은 땅들이, 건축이 가능한 땅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오늘 봤으면 그냥 쭉 이어서 뭐 20개 정도 보시고, 제가 이제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시고 그냥 쭉 해서 숲을 보시고 딱 찾아서 빨리빨리 오시라는 얘기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